군대 하시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군검사 출신이다 보니 탈영병, 가혹행위, 휴가증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아니, 대체 군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군검사 출신인 김진영 변호사님과 함께 군대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최혜진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검사 출신인 김진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군사건의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군사건이 확실히 일반 사회에서 하는 민간인 사건과는 차별점이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일반 사건과 군사건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군사건은 행위 주체가 군인이나 군무원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고, 피해자가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군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군형법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이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중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군인의 이제 신분적인 특성상 단순히 이제 형사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엄연히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행정적인 처분으로서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은 별개의 처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건에 있어서는 징계도 염두에 두고 이제 사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사회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해서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군대도 사실 직장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게 군사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병사, 장병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용사라고 하죠. 용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제대가 늦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죠? 물론 이제 용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전역이 늦어지는 건 아닌데요. 이후에 이제 징계 처분으로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게 되면 군기교육대 일수만큼 전역이 늦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서 그만큼 더 복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군 복무기간이 18개월이죠. 예를 들어서 1년의 징역형을 처벌받았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군에 머무르는 시간이 18개월에 12개월을 더해서 30개월을 복무하는 꼴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가 이제 국군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그만큼 이제 군 전역이 늦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의 복무 기간 중에 5년의 기간이 흐른 뒤에 스스로 이제 자원해서 이제 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 경우에 형사 절차나 이제 징계가 진행 중이면은 전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가 예정되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 입사가 취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20년 이상의 군복무를 하는 경우에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불명예 전역을 함으로써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제 감액되어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군검사 시절에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취급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군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탈영이에요. 변호사님께서 군검사를 하실 때 탈영병이 있었었나요? 예, 탈영병이 몇 분 계셨는데요. 어떤 한 분은 이제 군종병이셨는데 부대에 부속된 성당이나 교회들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랬었는데 부대를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타고 탈영을 하신 그런 사안입니다. 탈영을 해서 대전에 있는 집에 들러서 현금 등을 가지고 전혀 연고가 없는 부산 지역으로 갔다가 거의 한 달 정도를 버티시다가 결국 이제 더 이상 현금을 쓸 게 없으니까 카드를 결제를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체포가 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도망 다닐 생각으로 그렇게 탈영을 했었던 건가요? 보통 이제 공소시효를 생각하고 그 기간만 이제 도망을 다니면은 더 이상 이제 잡히지 않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방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일정 기간마다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명령 위반죄가 또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시효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내 명의로 핸드폰도 못 만들고 어디 가서 카드도 못 쓰고 결혼도 못 할 거고요.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산속에서 풀 뜯어먹을 자신이 있으면은 탈영을 해라. 근데 그게 아니면은 탈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분은 부대를 탈출을 해가지고 곧바로 간부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잡아왔는데, 이 용사가 영창에서도 한 번 더 탈출을 해서 얼마 안 돼서 또 체포가 돼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었는데요. 그분은 안타까웠던 게 그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집안 내력이
극단적인 병이 좀 발병을 하셔가지고 돌발 행동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군대 내에 폭행 사건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에 남는 폭행 사건이 있나요? 군형법에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혹행위에 관한 범죄인데요.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예외적으로 이제 분대장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용사는 용사에게 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차를 주는 행위만으로 가혹행위가 될 수 있고요. 간부가 잘못을 저지른 용사에 대해서도 얼차를 할 경우에도 정해진 얼차려 규정에 맞게 이제 얼차려를 해야 되는데 본인 분풀이식으로 얼차려를 시행했다가 가혹행위죄가 성립되어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얼차례는 합법이다라는 거네요. 정해진 횟수와 정해진 시간 동안 이제 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은 이제 얼차려 규정에 들어가 있어서 할 수가 있는 팔굽혀펴기는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행동이라도 예를 들어 원산폭격 같은 그런 행동을 머리로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는 엎드려 뻗쳐를 시키면서 흡연을 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연기 네. 때문에 눈이고 코고 막 다 막힐 것 같거든요. 예, 그러한 얼차를 시켰던 이유가 흡연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이제 흡연을 하고 용사의 잘못도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화가 난다고 그런 식으로 얼차를 하는 거는 이제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 군 부대 내에서 요새 유독 증가하는 어떤 그런 범죄들이 있나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용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됨으로써 용사 상호 간의 구타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휴대폰을 이용한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사이버 도박. 그런 거는 이제 핸드폰 가지고 저녁에 누워가지고 막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맞습니다. 하겠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병사들도 휴가를 나와서 마약류를 구매를 하고 심지어 부대에 반입해서 적발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처벌을 했던 경우에 용사가 마약류를 모텔에서 투약을 한 다음에 부대 내로 반입해서 관물대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이 돼서 처벌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조금 크게 좀 뉴스에 났었던 거는 마약류를 이 사람과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사람 중에 의사라든지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크게 뉴스가 났고 그로 인해서 이 용사도 덩달아서 중하게 처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나요? 아무래도 군 부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휴가를 많이 나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정말 사고 싶은 하루예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용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게 휴가증을 위조를 한다든지 국립현충원 등에 방문하면 뭐 휴가를 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방문을 하는 척 휴가를 받아서 나가도 실제로 거기에 방문하지는 않고 그냥 놀다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이게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행정병으로 근무하는 용사가 휴가증을 위조해서 본인과 친한 용사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이제 본인과 친하지 않은 용사의 경우에는 그거를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휴가증을 위조한 경우에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그거를 돈 주고 팔았기 때문에 이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이 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군검사로서의 경험이 변호사 업무를 하실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군검사가 이제 민간검사랑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민간검사 분들은 수사와 이제 공판이 이제 분리되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검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내가 직접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조서를 작성하고 직접 기소를 해서 이제 공판까지 직접 수행했던 하나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종결해 본다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데도 이제 큰 도움이 되었고 당연히 이제 군사법원법이라든지 군형법이라든지 특수한 이제 법에 대해서 직접 수행해 보시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더 익숙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추후에 이게 징계가 이어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주의해야 될 점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그렇게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분이 군인이시거나 군사건에 연루가 되셨다면 김진영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희준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였습니다.